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은 어렵지만 기업들의 변화를 향한 발걸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삼성과 LG, SK,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파격 인사를 거듭하며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대기업들의 이유 있는 변신, 지금부터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그리고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인사처리여서 임원들 연임하느냐 잘리느냐 참 관심이 많은데 제게서 제일 관심은 삼성의 새로운 인사제도, 미래지향 인사제도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박주근 대표님, 삼성의 인사도 곧 발표될 예정인데 이 제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일단 승진에 관련된 승격 제도를 파격제로 바꿨다. 그리고 인재 양성도 기존과 다르게 바꿨다. 마지막으로 평가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의 핵심인 세 가지를 다 손을 댄 거죠. 예. 삼성그룹이 공채가 1993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28년 만에 가장 대대적인 수술을 한 것이고요. 예.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신문 헤드라인이 예. 헤드라인은 3, 40대 사장이 나오느냐. 3, 40대 예, 사장이 이게 가장 핵심이 나오느냐. 있거든요. 그게 바로 승격 제도입니다. 보통 삼성전자는 취업을 하면 예. 4단계 정도가 있는데 예. 대졸을 취업하면 GL3라고 해서 GL1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장을 달면 2, 그다음 부장부터는 1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약 10년이 걸리는데 이걸 10년 정도 이걸 다 기간이 없애버린 필요한데. 거죠. 이걸 다 없앴으니까 그럼 이론적으로 하면 빨리 승진하면 40대에도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양성 면에서도 우리 일종의 프로야구처럼 FA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건 뭡니까? 5년 동안 한 부서에 근무하면 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야구에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예.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양성제를 바꿨고 프리 에이전트네요. 프리 에이전트죠. 네. 그러니까 평가도 상관 위주의 평가에서 예. 다면 평가는 많은 기업에서 했는데 동료들이 평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크게는 성격 양성 평가로 하지만 세 가지로 한마디로 하면 예.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로 바꿨다. 이렇게 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을 더 부추기고 뭔가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건데 서지영 교수님, 이게 직급을 파괴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는 또 어떻게 될까요? 삼성이 이제 미래지향 인사제도라고 그래가지고 11월 29일 날 발표한 내용 보면 지금 박 대표님 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격, 양성, 그다음 평가제도 세 가지의 변화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이 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됐는지 궁금한데 제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승격제도 중에서 직급별 표준 체류 기간하고 직급 통합 관련된 건데요. 예. 부사장 전무제도를 이제 통합한 거죠. 그래서 좀 단일 어떤 승격 체제로 갖춰서 부사장으로 통합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승진을 좀 빨리 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직급별 표준 체류 기간 같은 경우도 과거 예를 들어서 부장이 되는데 꼭 거쳐야 되는 의무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빨리빨리 승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포지션에 갈 수 있겠구나. 모티베이션이 네. 되는 좋은 제도인데 반대로 또 얘기하면 사원들 입장에서는 직급 하나 올라갈 때마다 그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의 어떤 또 묘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본인이 처한 입장에 따라 틀린 것 같고요. 예. 대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인건비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모티베이션도 주면서 비용도 절감하는 두루두루 어떤 묘수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이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바꾸지만 이제 평가도 많이 바꿨다고 하는데 네. 그동안에는 약간 이제 엄격하게 상대 평가를 해온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그럼 달라지게 되나요? 상대 평가는 이런 거거든요. 한 부서에 티오를 줍니다. 음. 예를 들어서 올해 연봉이 한 5% 정도 오르면 가장 상위 한 10%를 줘요. 10% 내에서는 연봉의 1.4배 정도 오를 수 있도록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리고 한 80%는 평균값, 그리고 20%는 하향값을 줘서 네. 상대평가를 주게 돼 있는데 이걸 절대평가로 바뀌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절대 평가로 해서 평균적으로 올리고 다만 하나 여지를 둔 거는 예. 상위 10%. 그러니까 EX 등급을 둬서 여기에는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바이패스를 열어주겠다. 이런 이제 보관을 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MZ 세대를 겨냥해서 만든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게 요즘 MZ 세대 뭐 새로운 요구가 많으니까. MZ 세대들의 요구는 이런 거거든요. 예. 한 만큼 달라. 한 만큼 주고 한 만큼 정지시켜 달라. 이번 뭐 삼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봉착해 있는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에 다녀오면서 그런 말을 했던데요. 뭐 냉혹한 현실을 보고니 마음이 무겁다. 물론 그 전부터 준비가 돼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어떤 인식, 그런 생각이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나요? 예, 뭐 직급 그 파괴, 그다음에 성과주의 우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저 미국 순방 중에 예. 이제 인사 제도를 좀 혁신해야겠다 그런 그 모티베이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 우리 그룹의 총수들 해외 한번 나갔다 오면은 위기감 느꼈다. 그다음에 세계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인다.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예. 우리도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인사 제도를 먼저 건드렸는데 사실 삼성의 인사 제도가 크게 이제 직원들 평가하는 게 5가지로 돼 있어요. 엑설런트가 가장 그 우수한 단계고요. 최우수. 예. 그다음에 베리 굿, 그다음에 굿, 예. 그다음에 니드 임프루브먼트, 뭐 개선이 요구된다 이런 단계가 4단계고요. 마지막이 이제 그 unsatisfactory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니드 임프루브먼트하고 unsatisfactory 받으면 예. 사실은 연봉도 깎이고 많이 평가해서 안 좋은 거고 최소한 굿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요번 그 절대 평가 바뀌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그 기존의 엑셀런트가 10%의 적용, 10%만 이제 그 고려가 했거든요. 10%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에서 지원하는 건데 지금 보면 절대 평가로 바꿨는데 나머지 베리굿 25% 해당되는 분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 선발하는 거를. 없앴다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 이제 그 엑셀런트 10%만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직원 중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최우수 등급 10%만 최우수 등급을 하고 그 이하는 이제 없을 때 뭐 절대 평가로 등급으로 바꾼 알아서 거죠. 해라. 상대 평가라는 게 이제 쿼터를 할당해 놓고서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밑에 베리 굿까지는 없애버렸는데 그 엑설런트 단계에서는 아직도 있는 거죠. 10%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엑설런트에 해당되는 10%만을 위한 또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제가 자꾸 비판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 평가가 가지고 있는 맹점도 좀 또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MZ 세대 우리 박 대표님 말씀드린 MZ 세대를 의식해서 뭔가 파격적인 인재 등용을 위한 제도이냐, 네. 아니면 또 조직이 어떤 조금 새로운 불만을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이런 평가는 조금 엇갈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사제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교육을 이야기할 때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업에 있어서 인사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이 효과는 사실 단기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나오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번에 순방 갔다 온 만난 기업들 대부분 뭐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이죠. 예. 네, 그런 기업들 이번 인사를 두고 실리콘밸리식 인사 평가라는 말이 실리콘밸리식 인사평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60년 역사를 가진 삼성전자는 어느 누가 봐도 기술 집약적이고 기술 축적형 매뉴팩처링 최고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 축적을 해서 잘 만들고 잘 공급하는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인사제도가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제도를 그런 어떤 세계적인 IT 기업 같이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실험적인 거죠. 예. 이거 성공할지는 굉장히 사실 미지실 수 있고요. 예. 단순히 그 아주 짧게 그냥 그 세대들의 어떤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제도를 했다면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오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좋은 인사제도라는 것은 예.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듯이 그 기업의 특성에 가장 잘 맞는 제도를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 사실은 실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제도의 정신이 살아나는 걸 보려면 이제 인사가 발표가 되면 그런 정신이 어떻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 연말 인사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금년간에 나온다는데 많이 반영이 돼서 뭐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일단 대기업들 보면 LG는 11월 24일, 25일 날 그 발표가 났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기존의 그 LG전자가 이제 주력 회사다 보니까 사장, 부사장을 이제 각각 부회장, 사장으로 승진 발령되면서 기존의 어떤 그 안정을 기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무급 인사들을 이제 대거 발탁을 해가지고 전체 이제 40대 임원들이 한 62% 정도 차지하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LG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윗부분들은 안정을 기하면서 이제 상무급 이런 그 젊은 분들을 많이 임원으로 배치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LG 고요? SK나 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1일 이후에 이제 올해 나온다고 사실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된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가장 주력 회사니까 지금 김기남 그 부회장, 네. 그다음에 그 김현석 C 사장 그 가전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고동진 ITIM 사업부장, 삼대 예, 사업부장들. 그 부분 그 사장단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이 이제 강조하는 거는 여성 임원들인데. 지난해 이제 13명이 여성 임원들이 이제 발탁이 됐다. 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주목하는 거는 이제 그 30, 40대 그 임원 CEO가 나올 수 있느냐. 요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우리 박 대표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연공 서열을 위주로 하는 그런 업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단연간의 업무 숙련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연봉제를 많이 지향하고 그 어떤 성과도 과거에 어떤 노하우 그런 그 회사에서 연공 서열 위주로 많이 가는 게 안정적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제 글로벌 IT 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제조 회사하고는 달리 아이디어와 무형 자산의 가치가 중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파격 인사가 가능한 건데 과연 글로벌 IT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나 뭐 LG전자나 삼성전자 다 제조업이 따라가는 게 맞는 거냐? 그건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사제도 혁신이긴 한데 과연 현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지금 저희가 삼성의 경우에는 직급 파괴, 연공 서열 파괴를 얘기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인사제도가 능력에 맞는 성과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성과 보수제. 네. 이번 현대차에서 뭐 특별 성과금 일부 직원들에게 500만 원씩 준 게 굉장히 화제라면서 왜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예. 그 아까 삼성전자도 제조업을 일하겠지만 예. 훨씬 더 고전적인 제조업이 자동차 회사죠. 예,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까지 그 구분해서 그러니까 차별해서 인센티브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번에 처음이었죠. 근데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예. 처음이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3월달에 올 3월달에 정의선 회장이 예. MZ 세대와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서 회의한 적이 있고, 예.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그러니까 현재 노조가 있긴 하지만 예. 사무 노조를 별도로 만들어서 막 좀 활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현대자동차도 당면한 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세대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것 같고요. 사실 더 큰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로 급속하게 바뀌게 있지 않습니까? 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전기차가 10% 이상 할 때마다 인원은 30%씩 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당장 문제가 현대차는 지금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이 전기차의 시프트로의 시프트가 그 오랜 동안 반세기까지 유지된 이 공장에 있는 직원들과 여러 직원들의 네. 구조조정과 이게 맞물리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직이 어떻게 이제 안전하게 안착시킬 것인가가 당면한 과제일 겁니다. 예. 이번 연공 서열이 아니라 예. 구분해서 준 이런 이걸 탤런트 리워드라고 그랬는데 탤런트 리워드, 리워드요. 예. 네. 특별 보상금 이렇게 준 것은 예. 두 가지. 그러니까 세대 갈등에 대한 약간의 불만 감소. 그리고 어차피 일어나야 되는 이런 자동차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어떤 그 시작점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의 연공서열 파괴도 주목되지만 현대차의 뭐 첫 차등 성과급 참 500만 원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주목되는데
이거 모든 조직에 이제 반발도 있는데 이 현대차의 차등 성과급에 대해서도 노조가 지금 뭐 굉장히 반발을 한다는데 노조의 반대 이유는 뭔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노조 같은 경우는 생산직 근로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요번에 그 탤런트 리워드를 지급한 대상은 사무 연구직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생산직에 이제 근무하지 않는 그런 사무직 근로자 중에서 오히려 이제 책임 매니저라 그래가지고 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부장에서 과장급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인데 노조원이 아니군요. 예, 이분들을 이제 지급하는 게 오히려 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맞지 않다 이런 게 이제 노조의 입장이고 네. 또 사무 연구직군에 있는 사원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실제로 지금 탤런트 리워드 받은 분들은 40대, 50대 팀장급이다. 오히려 좀 챙겨주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들이 좋은 취지로 사실은 그 인센티브가 나갔는데 오히려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좀 형평성 측면에서 이제 좀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조만이 아니라 사무직 일반 직원들도 이게 무슨 놈의 성과에 맞는 보상이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불만이 있고 노조는 현대차 노사 협상하면 일률적으로 올리죠. 똑같이 성과급 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한번 깨보겠다는 정의선 회장의 이런 의지인데 그게 실제 현장에서는 조금 불만도 있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성과급은 그 이렇게 차별화 주면 어떻게 주건 이거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네, 그래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 했는데 예.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성과급은 죽어도 욕을 듣는 성과급을 준 것 같고요. 네. 그보다는 오히려 그 지금 새로 들어오는 그 젊은 MZ 세대를 어떻게 그 만족시킬 것인가가 훨씬 더 빠른 해결책인 것 같고요. 이런 성과급 자체는 그 현대차처럼 굉장히 노조가 강하지 않습니까? 강한 노조 측에서는 이런 성과급 형태로 지급되면 네. 항상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튼 그래도 뭔가 새로운 시도인데 현대차 그렇잖아요. 특별 보상금, 탤런트 리워드 새로운 시도, 삼성도 새로운 시도. 이런 변화가 어떤 재계에 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산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삼성이 했기 때문에 다들 눈여겨보고 예. 또 대기업들 같은 경우 뭐 지금 SK나 LG도 예. 새로운 인재 발탁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인사 혁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재계에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물론 영향을 받을 거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구분해야 봐야 될 거는 예. 제조업하고 IT 기업하고는 좀 구분해야 돼요. 지금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보면 젊은 CEO들 나오고 있고 임원들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거다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사실 좀 올바른 방향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업종에 맞게끔 예. 숙련된 어떤 직원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예. 그분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게 또 맞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갑자기 조직 문화라는 게 그 밑에 이 좀 우리나라 아직도 연공서열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이를 중시하는 문화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위로 상사가 왔을 경우에 조직 문화가 사실은 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 또 피어 리뷰라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상호 평가 하고 있는데 조직 문화가 좀 안 좋아지죠. 서로 이제 나한테 좋은 평가 안 했을 때도 이 보복성 나쁜 평가를 할 가능성도 있고 예. 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게 푸근한 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팍팍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팍팍하게 하면서 오히려 이게 냉혹한 그 무한 경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게 예. 과연 직원들의 복지 측면에서 보면 복리후생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하나의 그 단결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표님, IT 기업 우리 재벌들 대기업들은 그렇고 IT 기업 아까 네이버 말씀을 하시는 그런 데서는 이미 성과 보상 뭐 지급하게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IT 기업은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바뀌고 있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형식으로 바뀌고 있죠. 뭐 직급 없어진 건 이미 오래전이고요. 예. 호칭 문제도 이미 오래전에 바뀐 상태고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흥묘백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지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사 조직이 최고인데 이번엔 네이버에 뭐 아시다시피 네. 네이버의 새로운 CEO로 재수현 대표가 81년생이지 않습니까? 81년생. 네.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CFO가 77년생.
아직까지 언론을 보면 저는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언론들은 나이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이, 네. 나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거꾸로 실리콘밸리나 그 글로벌 IT 기업을 닮아간다 이야기하면서도 아직 나이에 집중하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포지션과 능력에 집중하는 거죠. 네. 2005년도쯤에요. 예. LG전자에 새로운 CEO가 왔는데 38세 CEO가 왔습니다. 38? 예, 그 당시에. 네. 이분이 올 때 나는 직급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나의 역할과 나의 포지션과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네. 하고 왔어요. 미국에서 올 때. 사실 기업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연공세를 이렇게 따지는 거 보면 이제 그 기업마다 풍토는 다르게 하지만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나 IT 기업들은 그러한 풍토가 상당 부분 가 있고 이번에 최수연 대표가 온 것도 그 나이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포지션과 어떤 역할 때문에 왔는가를 더 집중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 언론이나 웹에서 볼 때도 그런 데 집중할수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네. 뭐 IT 기업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삼성, 현대차도 봤고 LG 인사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의 대기업 뭐 SK도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SK 그룹 인사에서 조금 주목될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일단 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거취 문제인데요. 최재원 예, 수석 그러니까 부회장. 최태원 회장의 동생분이죠. 예. 실제로 2013년에 그 횡령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구속됐다 이제 그 해제가 되고 네. 지금 현재 이제 복귀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SK 뭐 ENS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런 쪽에 이제 복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SK ENS의 이제 그 미등기 임원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뭐 수소 에너지라든지 뭐 연료 전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룹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아마 그 기업에서도 그렇게 발표하는 걸로 보면 네.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연료 전지에 배터리 부분 이제 주력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다음에 SK ENS 같은 경우도 수소 에너지원 개발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임원으로 이제 다시 복귀하는 게 아니냐. 요게 이제 가장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계속 해외 사업에 주력하는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임원들을 발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그 두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삼성, 현대차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 박주근 대표님 보기에 재계 이제 인사철 큰 흐름, 어떤 변화, 특징적인 변화랄까 좀 주목되는 변화를 좀 정리를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세대 교체인 것 같습니다. 세대 교체. 예, 세대 교체. 정치권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예. 두 번째는 예.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산업의 경계의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간의 바운더리스가 굉장히 빠르게 있기 때문에 예. 이 현상은 인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을 좀 갑자기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삼성의 이런 파격적 인사의 밑자락은 사실은 뭐냐면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를 데리고 왔을 때 파격적 인사를 했을 때 조직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밑자락도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업간의 경기가 무너지면서 CEO들이 이번에 유통에서도 보시면 롯데에서도 예. 그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사 출신이 아닌 외부 출신을 데리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부 영입 비율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세대 교체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이 두 개의 키워드로 이번 인사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삼성,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의 인사제도 패턴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학부 교수 그리고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였습니다.